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7화 자유를 선택하면 행복해질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1단계로 낮아져서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녹음을 마무리하고 오프라인 녹음실에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녹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 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엄대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아주 편안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예. 뭐 학교 때문에 되게 바쁘셨다고. 정말 많이 힘드네요. 아, 예. 그렇죠. 자유인님은 전 뭐 자유롭게. 그죠? 여전히. 네, 그죠? 오늘 주제가 우리 자유인님하고 잘 어울리는 주제 같아요, 그죠? 예. 자유인님처럼 자유를 선택하면 행복해질까라는 건데요. 어떠세요? 두 분은 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사회에 맞춰야 되는 것도 많은데 대체로 자유로움이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선택해서 사시는 편이신지. 엄대장님 어떠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세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뭐 제가 선택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마음만. 그 자유님은 이름처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신. 뭐 어쨌든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이제 네. 약간 자유를 추구하는 거는 뭐 분명하긴 한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유를 선택하는 쪽을 많이 하긴 하는데 때로는 내가 선택한 건지 선택을 강요당한 건지 그래요? 약간 불분명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예.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 있으세요? 내가 요것만큼은 과감하게 내 자유를 선택했다. 딴 거 앞뒤 안 가리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으세요? 엄대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질문 받으니까 네. 딱히 그렇게 딱 선택해 본 적은 그래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결혼도 집안에서 점지해 준 분이랑 결혼하시고 그러셨나? 네. 어쨌든 그렇고 그죠? 자유인님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저것 많은데 가장 좀 자유롭게 선택한 건 직업이 아닐까. 직업 그죠? 회사를 그만두고 뭐 다른 그러니까 회사를 가거나. 그죠? 직업을 선택한 것보다 직업을 다니던 직장을 때려친 네. 거가 자유다. 뭐 네, 그런 거고 그죠? 그렇죠. 혹시 후회는 하지 않으시나요? 사표 쓴 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잘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 네.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는 후회는 안 하는데 네. 그래서 그 결과 행복에 이르렀나요? 뭐 행복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불행한 측면도 있고 그렇죠. 뭐. 원래 삶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고 그 우리 엄대장님은 자유를 별로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해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자유님과 반대로 자유로움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행복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움을 선택하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자유를 선택해도 꼭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대장님 충분히 자유롭게 사신 것 같은데 워낙 그럴 수도 그죠? 있지. 자유에 대한 그 목표치가 높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좀 잘 모르는 거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영혼 같은데 네. 집에 가면 뭐 와이프 발탁까지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자유를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그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결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선택하면 그걸로 행복에 이를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유고 그 자유가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좀 지났지만 왜 명절처럼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시기가 되면 그렇게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처럼 친지들이 모이면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의 근황을 묻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하는 얘기가 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너 취직은 했니? 결혼 안 하니? 뭐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그 묻는 사람은 가볍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당사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물론 뭐 이런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쾌한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뭐 남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라는 느낌과 함께 아 나에게 자유가 없구나 뭐 이런 자유의 문제를 절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감되는 얘기죠. 예, 그죠. 뭐 결혼이나 취직 같은 게 뜻대로 되지도 않는 거고. 예, 근데 매번 그런 질문을 뭐 때가 되면은 그렇죠. 받게 되면 어. 강요지요. 그래서 가기 싫다 뭐 이런 네.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죠.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게 잘 안 지켜지죠. 그죠? 그 결과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란 인간에게 본래부터 주어진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일까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라는 권리를 가진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로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사실은 나만 자유로운데 예. 너네들도 사실 자유로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쵸. 아닌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이렇게 떠드는 얘기 중에는 실제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 그 남편이 죽고 이렇게 정절을 지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연료문 세워주잖아요. 예. 근데 연료가 많아서 연료문 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연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연료문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연료문이 많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연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도 자유를 이렇게 헌법 정신으로 이렇게 명문화해 놓았다는 건 현실에서 자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현실에 자유가 차고 넘치면 굳이 법에 그딴 걸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은 자유롭다라거나 뭐 자유는 개인이 가진 뭐 태생적인 권리다, 본원적인 권리다 이런 식의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관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이지만 모든 인간의 보편적 속성은 아닙니다. 자유의 개념을 깊이 연구했던 사회학자 중에 지그문트 바우만은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 연구와 인류학 연구가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증거에 따르면 이처럼 우리의 타고난 자유로운 개인이 오히려 드문 종류의 인간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바우만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상 존재했던 인류 중에 자유로운 개인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택받은 몇몇의 인간만이 자유를 누렸고 대부분의 사람은 대체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관념은 이상에 불과할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 태어난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주어진 의무 같은 거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받는 게 상태가 더 일반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우만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게 오히려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가령 뭐 우리 자유인처럼 어떤 직장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내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을 받는구나라고 불만을 품었죠. 이에 그는 자유를 찾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대신 자유를 선택한 거죠. 그죠? 과감하게 사표를 내던진 그는 그 다음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 네. 자유롭게 살기는 하는데 네. 또 다른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이제 안정감 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소득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생길 문제 수가 그죠? 있죠. 예. 근데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저런 것들을 이미 좀 감안한 상태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감안을 하는데 네. 그 감안한 그 현실이 계속 이어지면 그죠?
그 현실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뭐 발목까지 잡나 뭐 이런 건 아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회사를 떠나는 건 자유롭지만 예. 그런데 사표를 안 쓴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또 크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사표를 썼을 때 안 썼을 때 어떤 경제 부분이라는 게 뭐 크게 내 행복하고 뭐 걸림돌이 되지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직장 다니면 경제적으로 자유롭냐? 예. 당연히 예. 자유롭진 않죠. 예. 그죠? 근데 아주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는데 사표를 내던지잖아요. 여전히 경제적인 거가 자유롭진 않은데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다른 쪽의 자유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막상 나와 보면 경제적인 자유가 더 컸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사표를 쓰는 행위 이거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자기가 원하는 삶이나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우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로운 사회란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런 행위 때문에 당신을 벌 주지 않는다는 점뿐이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이 나라를 떠날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장을 마음대로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인생 전체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표는 마음대로 썼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자기 앞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 회사 생활 해보면은 네. 뭐 그게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많은 걸로 사실 그 사표 생각을 여러 번 하죠. 네. 근데 이제 인생 살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다가올 현실 네. 뭐 이 생각만 하면 진짜 생각에서 끝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그게 되게 긍정적인 단어처럼 해석되지만 긍정적인 면만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우만은 자유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하지만 누구나 실패하는 데에도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 속에는 원하는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들어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가능성과 실패의 위험이 동시에 들어있는 게 자유의 속성이란 뜻이죠. 예. 네. 뭐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다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항상 실패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선택한다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문득문득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직장인은 사표를 내던지고 싶을 때가 있고 자녀들은 자유를 찾아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죠? 또 인간관계에서 자유가 제한받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를 찾아 모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두 분도 비슷한 생각 들은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뭐 자녀들은 자유를 찾아 가출하고 싶을 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빠를 사표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때가 힘들어서. 많죠, 그죠? 예. 예. 왜 그 문학 작품 중에는 자유를 찾아 떠난다라는 모티브를 가진 소설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인 게 노르웨이 극작가 헬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입니다. 인형의 집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읽어보시고 뭐 이래 영화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인형의 집 내용은 은행가의 아내인 주인공 노라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어머니로서 가족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더 이상 인형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집을 떠나는 걸로 막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세장 안에서 현모양처로 살던 가정주부가 마침내 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자유를 찾아 떠난다라는 줄거리입니다.
근데 소설은 이제 집에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주인공 노라는 집을 나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건데요. 그럼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났고 그 결과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행복하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당시 요게 이제 그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이렇게 노라이즘 이래가지고 어쨌든 페미니즘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 이러면 또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아마 되게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래도 뭐 마음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물론 생각을 그죠. 합니다. 시점을 어디에 잘라 보느냐에 좀 다를 텐데 인형의 집이 워낙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 소설을 가져다가 뒷얘기를 남겼는데 중국의 대문호인 루신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루신은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1923년 강연에서 노라가 집을 나간 뒤에 오히려 불행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관련된 루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꿈에서 깨었지만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직 갈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깨우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니까 루신에 따르면 노라는 현실에 대한 각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장 안에 갇혀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각성에는 성공했지만 홀로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꿈에서 깨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집을 나간 뒤에 자신만의 길을 찾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루신의 분석인데요. 그 결과 그녀는 인형의 집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고 어쩌면 괜히 뛰쳐나왔구나라고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네. 잠시 어떤 자유를 느끼고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루시니까 현실적인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루시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녀가 각성한 마음 이외에 노라는 또 무엇을 갖고 갔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찾으려면 각성한 마음 이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게 있다는 주장이에요. 집을 나간 노라에게 추가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돈이요. 맞습니다. 비자금. 이래서 비자금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루신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경제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자유를 살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는 노라가 집을 나간 뒤 자신만의 길을 가려면 경제력이 꼭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살 수는 없겠지만 돈이 궁하면 자유를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루신의 진단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난 노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 또다시 어딘가에서 자유를 내다 팔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가령 뭐 그죠?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집을 나가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본 겁니다. 그놈의 돈이 왼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면 그러면 네. 그 좀 어떤 개인이 생각한 자유를 찾는 일도 포기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되면 네. 비자금이 준비가 안 네. 되면 인형처럼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었네요, 그죠? 근데 이제 루신이 돈을 중요하게 말한 건 맞지만 실은 그보다도 그러니까 그도 돈보다도 꿈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근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갈 길을 찾지도 못한 사람이 다시 하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이 무작정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이 사람이 많다고 본 겁니다. 해서 그 루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하지만 그 꿈은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꿈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길을 가면 자유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찾은 사람이라면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해도 좋겠죠, 그죠? 하지만 구체적인 길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나는 건 오히려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말하자면 길을 확실히 찾았다면 뭐 경제력 이런 거와 무관하게 좀 실행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좀 구체적인 자기 갈 길에 대한 어떤 방향 네. 또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루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과감한 결단이 중요한데 그 과감한 결단이 정말 제대로 되고 과감하려면 어느 정도 준비도 뒷받침돼야 된다. 뭐 이런 쪽이 네네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사표 쓰고 난 자유를 선택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그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친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가짐과 또 그 길을 찾은 사람만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면 그 길을 찾을 때까지 좀 유보한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길을 찾아 떠난 노라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루시는 오히려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자유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루신의 그죠 자유를 찾아 떠나기 전에 루신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예. 이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면 네. 꼭 자주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경험을 하죠. 사표를 만지작거리고 그런 네. 망설임과 뭐 이런 게 있는데 막상 던지면 또 이제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보게 네.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회사가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살아갈 준비 이런 예, 것들이 그렇죠.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삶은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그죠. 전쟁터 아니면 지옥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다. 네. 예. 어쨌든 예전에 우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좀 했었던 자유라는 주제인 것 주제로 한 같고, 적이 네. 있죠. 예. 그때 이제 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독립은 강자만의 특권이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뭐 독립은 강자만의 특권이 맞지만 강자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사람이 강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것 같지만 뭐 거의 같은 얘기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사표를 쓰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어떤 그런 선택의 목적은 행복인데 그 결과가 행복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잘 된 상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인생에서 무언가 새로운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 행복에 이를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고 선택을 하지만 막상 현실은 내가 기대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이 내 기대대로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해버리면 애초에 그 선택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선택을 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 계속 가기 위해서는 선택만이 아니라 그 가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준비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도 그 좀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 마지막은 한 줄평 시간입니다. 각자 한 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님부터 하실래요? 예.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루신의 주장에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난 노라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또 다시 어딘가에 자유를 내다 팔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이게 크게 와닿았어요. 울림처럼.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본성적으로 자유를 갈망하지만 굳이 그렇게 찾아 떠나야만 또 자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당신이 머문 곳에서 자유의 씨앗을 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네. 예. 현실에서 자유의 씨앗을 심어라. 오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자유를 위한 완벽한 준비도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 예, 좋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누구죠? 에리 프롬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주장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첨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완전한 자유는 인간인 이상 얻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준비, 완벽한 준비도 없다. 거기에도 동의를 하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완벽해야 선택을 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고가 아니죠. 항상 인간은 그 완전과 무 사이에서 걸치고 있는데 어느 쪽의 비중이 좀 더 많으냐. 다시 얘기하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과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준비된 채 떠나는 사람은 행복에 이럴 가능성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가급적 준비라는 것들도 완벽하진 않지만 좀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를 선택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지만 역사상 존재했던 인류 중에서 자유로운 개인은 매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일부 선택받은 소수의 인간만이 자유를 누렸고 대부분의 사람은 대체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편 자유 속에는 원하는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들어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의 가능성과 실패의 위험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입센의 소설 인형의 집에서 주인공 노라는 자유를 찾아 집을 떠났지만 그녀가 행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출한 그녀가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자유를 살 수는 없지만 돈이 궁하면 자유를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유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유라는 거친 길을 걸어가겠다는 마음가짐과 그 길을 찾은 사람만이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찾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